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달 말에 개편을 위해서 조금 쉬었었죠. 여러분들 그 사이에 월말 효과도 있었고 또 이번 주 어떻습니까? 첫 거래일에서부터 혼란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확대 개편돼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21시부터 22시까지는요. 시황과 교육 윤정도가 완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시황, 왜 정강후약의 흐름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입니다. 캔들부터 하나하나 기초 과정에서부터 시원하게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요. 교육과 함께 발굴된 종목, 실전 투자 종목이죠. 내일 당장부터 포착을 해서 내일 당장부터 계좌 수익을 올릴 만한 그런 종목을 맨 끝부분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내용, PPT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부터 23시까지 첨삭 지도도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첨삭 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예, 시황부터 해서 교육까지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 아주 기본적인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 진행해 드릴게요. 맨 끝에 뭐 있다고요? 종목까지 오픈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첨삭지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상황 놓고 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뭘까요? 지금 글씨가 하나 조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미국의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매달 나와요. 매달 첫 번째 주 언제? 금요일 날.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혹은 금리를 뭐 혹시라도 내리게 된다면 금리를 내리게 되는 기준점,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가 됩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그 소비 지표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흐름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봐요. 실질적으로 세 가지 놓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비농업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 분야가 아닌 부분. 예전에는 농업이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 위주로 봤는데 비농업 분야, 그 부분에 대한 고용 지표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표. 두 번째로는 월별 실업률 기준에서 놓고 보죠. 세 번째는 같은 날 발표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그렇죠. 임금 인상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봅니다. 자, 처음으로 첫 번째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도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고용 지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는요. 잘 보시면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당연히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죠?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빈 공간. 그 어느 거냐면 증가도 안 했고 그냥 멈춰 있는 순간이라든가 혹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실업률보다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 그 이유는 별게 없어요. 어떤 거냐면 변동성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예상치가 19만 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19만 명이면 몇 자리? 6자리가 되잖아요. 6자리. 6자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솔직히 맞춥니까? 결론적으로 15만 명대가 나왔어요. 그럼 예상치보다 하회됐죠? 그럼 고용 지표 자체, 고용 시장이 다소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들쑥날쑥한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죠. 실업률의 경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실업률의 경우는 기껏 해봐야 0.1%가 움직일까 말까예요. 0.1%가. 이번에 다시 3.9%로 형성이 됐는데 0.1%가 움직일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는 아침에 뉴스 딱 나면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예상치를 하회했다. 혹은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쓰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예전 기준에서는요, 1년치의 평균을 놓고 봤어요. 1년치의 평균,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은 좀 순환도가 빠르죠. 분기 평균, 3개월의 평균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월 기준에서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오히려 5월과 6월, 이번에 나온 게 7월 달치거든요. 5월과 6월의 추정치가 오히려 6만 명 가까이, 5만 9천 명이 오히려 추정치가 증가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입니다. 고용지표, 2015년도까지만 해도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아시겠죠? 2016년 이후부터는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 보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월 단위의 실업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는 0이 여기라면은 경기가 좋을 때 뭐 당연히 증가했다가 안 좋을 때 하락했다가. 근데 다시 보시면요. 띄엄띄엄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백이. 예? 한 어느 달은 증가가 없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실업률은? 그럴 수가 없죠. 실업률은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어. 급격히 실업자가 늘어나.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죠. 예전에는 5% 기준에서 이제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4%대 수준. 그리고 현재 미국은 4% 미만. 3.9%. 이것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고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지표를 일정 범위 가늠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와 전월 동기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대략 한 0.2%대 이 정도의 개선폭이 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2%를 넘어서면은 긍정적이다 표현을 합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근데 2.7%까지 확대가 됐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의 임금 인상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지표가 어때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지난주 주말까지 해서 금요일 날 나온 뉴스 내용이 뭐였어요 또? 금요일 기준. 어떤 겁니까? 미국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좋네 나쁘네 안 좋네 어쩌고저쩌고 그 중국 쪽에서 미국에 대한 또 보복 관세를 진행하네 안 하네 그런 말들 많이 나왔죠. 근데 결국은 미국장이 다 상승으로 마감됐다. 거기에 유럽장도 강세로 마감됐다는 겁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첨삭지도에서는 여러분들께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내용, 무역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드릴 거고 지금 방송에서는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윤정도가 볼 땐 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 제가 얼핏 이렇게 봤더니 중국장이 1%대 급락이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도 전강 후약이 됐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 불과 얼마 전 6월 19일 날 중국장 얼마 움직인지 아세요? 6월 19일 날 중국장 장중에 5% 가까이 4.97% 하락했습니다. 종가 3.77% 하락.
지난주에 중국장 3%대 장중 하락도 나왔어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 영향 받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중국장이요. 2016년도, 2016년부터 글로벌 증시 내리잖아요. 2016년도 2월 이전 수준도 깨져 내려가 있어요. 글로벌 증시에서 2016년도 바닥까지 깨져 내려가 있는 국가 있어요? 홍콩, 항생도 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중국 증시의 영향 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첨삭지도 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리 마저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 금리의 흐름 어떻게 됐어요? 미국 금리 보시면. 금리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점을 찍어. 예? 정점을 찍고 내리는 수순은 뭐예요? 경기 부양을 한다 표현합니다. 아,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경기 부양합시다. 뭐 할 건데? 금리 인하.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래요? 금리 인상. 경기가 또 어려워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해요. 경제 논리는요. 경기가 좋으면 인상을 하는 거고. 경기가 나쁘면 인하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되겠죠. IT 거품이 났을 때. IT 거품이 나고 IT 거품이 붕괴됐을 때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해줍니다. 인하를 해주다가 결론은 인하를 하는데 시장이 바닥을 찍지는 않아요. 결론은 어디서 바닥을 찍냐면은 예전 금리가 여기 3% 수준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정확히 3%입니다. 요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밀고 내려가서 여기 1%까지 형성될 때 이때 뭐냐면 9.11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9.11 테러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대금리 인하 때에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얼마나? 17차례에 대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죠. 그래서 1%의 금리를 5.25%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 랠리가 나옵니다. 금리를 올려서 랠리가 아니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회복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금리 말씀드리면 이 고점에서 금리 내리죠. 언제 내립니까? 많은 분들이 나 좀 주식 좀 알아. 나 좀 경제 좀 알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08년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리먼 브러스가 터진 건 파생 상품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 파생 상품이 어디서 얼마 터졌냐면은 GDP의 10배 이상의 파생 대금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 GDP의 10배 이상. 그러한 부분이 미국의 2007년도 서프라임 터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2007년도 9월부터 금리를 내립니다.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자마자 2007년 10월이 정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장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 리먼 터지기 전에 리먼이 8월 9월 파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5대 IB 은행 중에서 베어스턴스가 2월 달에 파산을 하죠. 그리고 리먼 브러스. 그리고 메릴 린치가 BOA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시장은 바닥을 못 찍다가 결론 어떻게 돼요? 과거에 1% 최저금리 거기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을 단행하면서 바닥을 찍은 겁니다. 그게 언제? 2009년 3월. 그러고 나서 바닥을 쭉 다지다가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지금 수준 얼마? 2%죠. 2%인데 왜? 이제 바닥금리에서 돌려지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가 살아나서 올리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그 금리 동향 흐름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3년 이후부터 해서 기술적인 반발력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다우지수의 랠리입니다. S&P 500 지수의 랠리 마찬가지.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랠리. 예? 마찬가지예요. 독일 지수, 유럽의 대표적인 독일 지수 같은 경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거의 100% 올라온 거예요. 이 짧은 구간에 100% 올라온 거예요. 호주, 우와, 지금 아시아 증시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거 매일 고점을 뚫고 올라가. 그게 바로 지금 호주예요. 호주 이때 당시 랠리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12에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다가 900에서부터 얼마? 700까지 눌렸죠. 700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1400입니다. 100%. 17번. 예?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1년에 FOMC 회의 몇 번? 8번 열린다고 그랬죠. 매번 금리를 올렸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단어 자체 안 쓰죠. 근데 왜
바닥금리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위에만 보시면 돼.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그게 뭐냐면 미국 금리 올렸죠. 예?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지식에 잘못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을 두고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상한 사람, 그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면요. 시장에 랠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급락이 나가요, 급락이. 그리고 보수층을 집결시킨 거예요, 미국이. 결론은 정치 기준에서. 그럼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2년 전에 2016년 6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2016년 6월 24일 기억 못하세요? 브렉시트 터진 날엔 브렉시트. 브렉시트 터졌을 때 무슨 영국이 파산할 것처럼 얘기하고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고 주변 국가에서 영국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영상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영국이 역시 보수층을 집결시킨 거고 이번에 영국 어떻게 또 다시 금리 또 올려요. 유럽도 못하고 있는 거 또 합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브렉시트 유로존을 탈퇴하는 이유 자체가 경기가 좋은데 자꾸 금리를 못 올리게 하고 이민자 억지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층에서 집권당이 보수층이 자 우리한테 표를 주시면 중간선거에서 유럽 탈퇴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그거예요. 그게 먹히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이 공화당에서 서민 위주, 보수층 위주, 강한 미국. 야, 다 덤벼! 무역 분쟁 다 덤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문제였습니까? 미국하고 유럽, 미국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작년에 어땠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철강부터, 세탁기부터, 태양광부터. 근데 그게 2016년 당시에 선거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요? 올리고 있죠? 캐나다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유럽도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순. 긴축은 벌써 단행하고 있고. 지난달 말에, 7월 말에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도 이제 긴축을 단행하고 있다, 단행한다 이런 부분을 시사를 했죠. 금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바닥금리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브릭스 시장의 금리 이런 부분을 논하지 마시고요. 선진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경기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꼭 놓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 부분은 글로벌 시황은 어제까지 기준에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지워버리시고 금리 동향, 경제 지표가 미국에 상당히 좋았구나.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오늘 기준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철강금속 포스코의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요. 4가지 업종 기준 잡아드렸죠. 첫 번째 IT, 두 번째 금융지주사들, 금융지주사, 그리고 세 번째 화학, 네 번째가 철강에서 유일하게 포스코. 이게 뭐냐면은 2015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가, 소형주 말고요. 업종 대표주가 2015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업종을 얘기합니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종군이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바이오가 가서 시장을 이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40조가 넘는 수준까지 땡겨놨었죠. 시가총액 3위까지. 그러한 업체가 영업이익이 무슨 700억, 혹은 6천억, 7천억. 거품이죠. 어마어마한 거품.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40조가 아닌 20조 원대 중반 후반에 있는 종목군들이 영업이익 3조, 5조씩 냅니다. 그쪽으로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7월부터. 7월까지 해서 테마주들 다 무너져 내려갈 때 포스코, 현대차는 여기 안 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있죠. 어찌됐건 현대차. 또 기본적인 영업이익을 4조 5천억씩 내줍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순환성인 흐름이 이젠 주도주 역할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7월부터 바닥 짚고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교육을 좀 더 보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황 부분 궁금하신 분들, 예? 야, 오늘 하이닉스가요, 외국계 보고서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와, 전기전자 업종이요, 어떻게. 삼성전자가 힘들었어요. 코스닥에서 한 종목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25개 종목에서 바이오주들이 다 조정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경협주들 어떻게, 그 시황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드린 자료도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황 첨삭 지도도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해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시황도 교육적으로 일부러 더 접근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네? 교육적으로 짧게 해드리고 첨삭지도 때 또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첨삭지도 때 시황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다 해드릴 거예요. 테마주들, 경력주 어떻게 해요? 바이오주 어떻게 해요? 또 최근 들어서 IT 쪽에 강했던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4차 산업혁명 전부 가지고 오십시오. 전부 AS 해드릴 테니까 시장 전망 봐드릴 테니까요. 첨삭지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미 벌써 2주 전까지 해서 아시아경제TV에서 다시 2018년도에 일주일에 3번씩 37강까지 진행을 해드렸죠. 똑같은 내용 또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배우신 분들은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복습, 완벽한 복습, 그리고 기초 탄탄.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나머지 응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우시는 분들 캔들 지난번 강의 때 22강이 캔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캔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캔들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보시기 전에 이 내용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 내용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2015년도에 아시아경제TV에서 여러분들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방송해드릴 때 그때 교육해드린 종목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시가총액 12조짜리가 5개월 만에 100%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그때 당시 교육용으로 활용을 했었죠. 월봉 보시면은 어디에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셔야 돼요. 예? 월봉 보시면은 나중에 다 교육 통해서 배우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장악 확인형, 예? 장악형과 장악 확인형까지 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월봉상으로 매도 사인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패턴상에. 그리고 먼 옛날이다. 너무 옛날이다. 그럼 2015년 말씀드렸죠. 망치형도 있고 장악형도 있고. 그러나서의 흐름. 어마어마하죠. 그 월봉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주봉 마찬가지 주봉. 주봉에서도 다 나와요. 다. 지금 이거 안 보이죠? 나중에 복습할 때는요. 내일부터 해서는 이게 어디에 캔들 자리가 뜨는지도 보여드립니다. 와, 주봉도 너무 멀다. 좋습니다. 일봉. 2015년도 기준에. 예? 2015년도 기준에 일봉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망치형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다 떠요. 싹 떠요. 예? 윗골이 쫙 달리는 이런 시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매수해. 샛별형 떠서. 요거 배우셔야 되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있어요. 이평선이 있어요. 보조지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가장 간단한 캔들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도 다 잡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너무 옛날 종목 아니냐? 그럼 요즘 걸로 보여드릴까요? 요거 신라젠. 화면이 좀 뿌옇긴 한데 요 화면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신라젠의 캔들 패턴입니다. 주봉상의 캔들 패턴. 일봉으로 신라젠을 어떻게 일봉으로 10,000원 미만에서 잡아서 15만 원까지 갖고 와요. 변동이 큰데. 그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주봉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캔들 패턴들이 쫙쫙 나와요. 다. 캔들 패턴들이. 이 흐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마지막 보여드린 자리입니다. 이게 2만 원대예요. 여기서 뭐가 떠요? 변형, 샛변형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망치형과 장악형이 떠요. 2만 원대에서. 그러나서 차익 실현할 구간을 요때 한 번 정도? 근데 다시 감싸 안고 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은? 여기까지를 다 갖고 올 수 돼요. 얼마에서부터?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게 캔들이 이게. 예? 그럼 또 볼까요? 이거 너무 오래돼서 신라젠 지금 막 5만 원도 깨졌다가 5만 원이 깨졌었나요? 5만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럼 고점은 어떻게 잡나요? 고점. 자. 고점 이거 방송해드렸잖아요. 이거 언제예요? 아시아경제TV에서 2018년도 4월 30일 날 뭐가 떠요?
이게 50만 원대 요게 요 그림 깔끔하게 볼까요? 요렇게. 예? 요게 50만 원대라고 요게 50만 원대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반등 무지하게 나와서 40만 원대죠. 교육을 여기서 요날 진행해야 됐어. 요날 전서구형이 떴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고 시가가 여기입니다. 시가가 어딘지도 좀 순간적으로 모르시면 안 돼요. 시가 여기. 그러고 나서 개파락 나오고 나서 음봉 돌리고 여기서 편입 어떻게 돼요? 수익. 예? 그러고 나서 석배령이 또 안 떴죠.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돼. 교육하기도 전에. 왜? 첨삭지도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첨삭지도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고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교육을 첨삭지도 제대로 다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날 다 정리했겠지 100%. 왜 차익 실현해? 고점 인식이 잡히는데. 그러고 나서 개파락 나와버리죠.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또 들어가. 또. 마찬가지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고점에서 36만 원대, 34만 원대 전량 정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교수형 떴잖아요, 여기. 응?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교수형 떴잖아요. 교수형 뜨고 나서 하락률이 40.31%입니다. 매도 사인 나오는데 캔들에는요. 캔들에는 별이 있어요. 윤정두가 만든 별도 아니에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별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있는데 이 별 3개짜리는 캔들에서 6가지 패턴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쓰는 건 4가지 패턴뿐이 없습니다. 그럼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수백 가지 패턴 알 필요가 없어. 4가지 패턴도 헷갈리는데. 그럼 그 4가지 패턴 중에 교수형이 떴는데 그거를 저기서 차익 실현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굴려? 교육 방송을 통해서 따해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실 수 있는 방법. 소형주든 대형주든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 방법부터 차분히 배우시면은 그 다음 단계 뭐 이평선도 배우고 거래량도 배우고 그거 다 배우면 보조지표도 배우고. 아시겠죠? 일주일에 5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는 방송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어떻게?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도 지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캔들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쫙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료들 오늘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신청하신 분들께. 이 캔들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 혼마라는 상품이 있죠. 사실상 뭐 골프용품도 있고 그 혼마라는 가문. 그 가문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300년이 됐다는 거죠. 300년.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캔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캔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HTS가 발달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캔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캔들의 이름이 일본식 이름, 스티븐 니슨, 외국분이겠죠. 그 스티븐 니슨, 영어의 이름, 또 우리나라의 이름,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캔들의 이름을 외우고 캔들 모양새를 외우면 그거는 안 됩니다. 윤정도는 그렇게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기초부터. 왜? 구구단에서 2 곱하기 2가 왜 산지. 그거부터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00년 된 또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캔들을 우리는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첫 화면부터 딱 보여드리는 순간 으악 하고 뒤로 넘어가시든가 아니면 채널 막 돌려버린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보여드릴 거거든, 이거. 예? 빨간 거는 양봉, 파란 거는 음봉 이렇게 보여드리면 채널 바로 돌아가요. 이거 누가 부르냐 이거야. 이거 다 아시죠? 쉽죠? 보겠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여기 밑에 검은 색깔 선이 시가라고 가져가면요. 시가보다 올라가면 양봉이라고 하겠죠. 아, 이거 웃으면 안 돼. 이거 제가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방송 출연하는 전문가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 우리 연구원 출신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시가가 뭐야? 그러면 시가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 처음 시작한 가격이 시가죠. 단어 그대로. 그러면 오늘 아침, 오늘의 뭐 기준이면은 오늘 아침 시작한 거. 분봉의 기준이면 첫 분봉에 5분봉이다. 그러면 새로운 5분 시작된 가격. 그 시작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 시작된 가격보다 높으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 양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 거꾸로. 음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내려온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예? 쉬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 이제 응용학습 딱 들어가면 하고 자세를 다시 갖추실 겁니다. 예? 시가와 종가의 기준인데 눈으로 보실 때 순간적으로 확 보이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캔들이 그 다음날 하나 더 떴어. 이거 보시고 어떤 감흥이 와야 돼요. 어떤 감흥이 와야 돼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막 감흥이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서 시가고 10,000원의 시장에서 11,000원에 끝났어. 잘 끝났죠. 근데 글로벌 시장이 악화됐어. 혹은 뭐 다른 내용이 있어. 그렇게 해서 얘가 꾹 눌려서 시작합니다. 꾹 눌려서. 예? 마이너스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시가가 어딘지 확 보여야 돼. 여기가 시가라니까요. 그냥 양봉 2개 떴어 이러면 안 돼. 내 종목이면 알지. 내 종목이 아닌 종목은 여기가 시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양봉이 빡 만들어서 올라오고 전일고점도 뚫고 그러면은 우와 힘이 엄청나게 세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여기를 넘겨갈 때 야 이거 따라붙어야 되나 막 별의별 전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그냥 캔들 빨간 양봉 시가가 어딘지 종가가 어딘지 모르고 양봉 개파락이 나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냥 양봉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아니라 요 밑에서 떴다고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요 밑에서 또 양봉 이렇게 떴어?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종목의 문제면은 이건 머리 아픈 종목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으로 똑같이 예? 시장이 안 좋아. 그걸 개파락이 시작해. 종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에 그 다음날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양봉세계입니다. 양봉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시가와 종가 그리고 꼬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란색은 시가가 어딘지를 아셔야만 그 힘의 세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의 세기를. 캔들의 그림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 기준을 캔들의 그림자라고. 이건 뭐예요? 꼬리는 장중에 올라갔던 최고가, 장중에 내려왔던 최저가. 만약에 종가 기준에 이렇게 끝나서 최고가로 그럼 꼬리 하나도 없이 끝나는 거야.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꼬리가 일부라도 있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죠. 매물이 출현됐다는 거죠. 그걸 소화를 못하고 눌려 내려왔다는 거죠. 꼬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들고 올리는 힘보다 밀고 내려온 힘이 더 세졌구나. 근데 그것이 내려오다 바닥에서 떴느냐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떴느냐 그 차이도 또 해석을 해야 돼.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캔들의 시가 종가 꼬리의 역할이라는 건 아니야. 꼬리가 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꼬리 물어보면 어떤 이 거래량인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슨 종목을 얘기하고 시장을 얘기하고 할 수 있겠어요?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가지가 주도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것은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응용.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겁니다. 보조지표라고 표현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캔들 하나하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캔들의 구조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예? 시가와 종가와 그리고 저가와 고가로 형성이 된다. 이왕이면 빨간색 양봉이어야지. 그죠? 자, 시가가 종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시가가 출발하고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이다. 그 얘기예요. 예? 별거 없어. 양봉이다. 그러면은 시가가 종가보다 낮으면 음봉이지. 쉽죠? 또 응용하도 또 들어갑니다. 예? 몸통은 뭐다? 시가와 종가입니다. 꼬리는 장중에 고가와 저가예요. 장중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장중에.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요건 뭡니까? 이게 눈으로 확 보이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딱 있을 때 시가가 어디? 이러면 막 순간적으로 시가가 어디? 이러면 알아야 된다고.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이나믹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거꾸로 돼 있어 봐. 역전.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종가가. 그죠? 종가 대비해서 빵. 예? 종가 여기였는데 시가 여기 빵. 땡큐잖아. 어마어마하죠? 얘 뭐야? 종가가 여기였는데 시가가 여기에서부터 깨져서 별 의미가 없어. 만약에 요건 어떻게 돼? 시가가 여기였고 종가가 여기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날 시가가 또 여기서 출발해. 만약에 이게 장대 양봉이 10% 떠서 시작한 거라면.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음봉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었어. 근데 똑같은 위치에 파란색이 또 떴어요. 만약에 이건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이 떴어. 그럼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거죠. 왜? 종가가 여긴데 C가가 여기로 출발했다. 다시 또 하한가야. 그게 캔들만 보고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힘의 강도를 볼 수 있고 확 이렇게.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캔들 놓여져 있는 것만 보시니까 어렵게 힘들게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뭐라고요? 300년 됐다. 짧은 거 그냥 짧게 300년 됐다. 그 300년 된 기술적 분석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 별이 1개, 2개, 3개짜리 패턴이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최소 100여 가지 패턴 이상입니다. 수백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 패턴 중에서 우리는 4가지 패턴만 배우면 된다. 그 4가지 패턴을 배우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22강을 캔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응용할 게. 기초부터 오늘부터 제대로 배우시고 오늘 자료부터 제대로 다운받으시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뭘 배울까요? 캔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형성 과정을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쭉 볼게요. 이렇게 장중에 쭉 올라와. 이게 뭐냐면 종가 선 차트라고 생각하세요. 장중에 이렇게 막 올라와. 기분 좋죠? 계속 올라와. 오늘처럼 밀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처음 시가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쫙 양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간에 꺾여지는 거 다 보여드릴까? 꺾여지는 거.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자, 두 번째. 음봉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오면 시가가 여기인데 10,000원이 출발해서 계속 밀려. 한 번도 반등도 못 줘. 어떻게 돼요? 쭉 음봉. 뭐 이건 아시지 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띵 하고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 올라오니까 띵 하고 올라오니까 얘도 똑같이 띵 하고 올라왔어요. 예? 와, 양봉이다. 10,000원에 출발해서 야 1,500원이다. 와, 땡큐 좋아 하고 있는데 도가 11,000원이야. 우와 11,000원이다. 와, 오늘은 신나게 불고기 사 먹어야지, 고기 사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뚝 하고 깨져 내려가요. 밀려 내려가 버려.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그림이? 예? 그림이 어떻게 돼 이거? 이게 확 와닿아야 된다니까. 이게 기초라고 생각하고 채널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게 윤정도 먼저 그려볼까요? 이거잖아. 종가가 지금 현재 종가 어디 여기 놓여져 있잖아요. 시가라는 건 처음 시작 가격, 현재 끝난 가격. 그러면은 시가와 종가 요 위치에서 장중 고점 이렇게 하면 꼬리 이렇게 달리겠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밀려 만나요. 더 밀려. 그럼 어떻게 돼? 꼬리가 더 길어지겠죠. 더 밀려. 그럼 또 꼬리가 더 밀려. 우와, 이거 얼른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얼른 팔았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봐보세요. 우와 하고 엄청나게 밀고 올라와서 이게 누가 밀고 올라가겠어? 가지고 있는 쪽이나 혹은 안 갖고 있더라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막 사는 쪽에 들고 올렸겠죠. 근데 이렇게 밀렸다는 건 뭐야? 차익 실현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위에서 매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거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겠어. 이게 만약에 하루짜리에 일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각 분봉에서 각 시간별로 여기서 사고 팔고 얼마나 많겠냐고. 그 치열한 싸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야 윗골에 달린 뭐 비석형이야 유성형이야 이게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야 결국은 들어올린 쪽이 적구나. 근데 이게 바닥에서 뜬 거야 아니면 위에서 뜬 거야. 그 해석이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적구나 정도가 아니라 더 밀려. 시장 영향인지 뭔지 모르게 더 밀려. 어떻게든 더 내려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더 밀려. 그러고 나서 더 밀리더니 그나마도 이렇게 다시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시가가 여기고 이 모양을 딱 눈으로 봤을 때 시가가 여기고 그리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안다면 와 양봉이 나왔어. 그러다가 막 꼬리 달고 내려오더니 여기까지 음봉이 있다. 장대 음봉이 형성돼. 그러더니 장대 음봉에서 또 꼬리를 막 깔고 얼마나 이거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장족형의 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처음에 음봉으로 딱 떨어져. 5%나 빠졌어. 10%나 빠졌어. 근데 이걸 집어 돌려. 조금 돌려. 그러더니 많이 돌려. 이렇게 막 꼬리가 달려. 망치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 망치형이 고점이냐 저점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반전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이 힘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장대음봉, 조금 전처럼, 예? 조금 전처럼 이런 장대음봉으로 떨어져 있다가 이것을 가지고 빵 하고 돌려서, 빵 하고 돌려서 이러한 크기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 따라 붙어야 돼? 안 따라 붙어야 돼요? 그냥 캔들 보고 망치 떴네. 이게 아니라 방금 보셨잖아요. 힘의 세기를. 음봉으로 빵 내려가는데 그걸 쫙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 붙어야 되냐? 안 따라 붙어야 된다고.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윤정두의 필살기. 30년 동안 주식한 윤정두가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했죠. 7번 우승한 윤정두가 책을 10권을 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그 내용을 정형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려면 이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고. 이 기초부터 배워야만 망청이 떴을 때 어디서 매수하나요? 교수형이 떴을 때 어디서 매도하나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러고 계시면서 눈 잠깐 부비다. 그것도 힘드셔? 그것도 힘드시면 첨삭시도 들어오셔갖고 더 교육 받으셔야지. 그죠? 이러한 흐름을, 이러한 캔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부터, 내일부터 하루하루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첨삭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첨삭지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참여하실 건데?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받고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이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37강까지 4월 23일부터 어때요? 6월달 선거 끝나자마자 장 또 안 좋았죠. 7월 말까지 여러분들께 37강 진행해드리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황 전부 교육 받으시고 또 종목에 대한 교육과 AS.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때요? 이 장에 엄청난 방어력, 뭐 계좌 수익률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면 계좌 손실이 없죠. 그것만 해도 시장 대비 수익이죠. 거기에 종목별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세를 많이 띄었죠. 바이오면 바이오, 경협주면 경협주 전부 수익 나서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고점 잡아서 5월 말부터는 또 테마주 싹 정리해서 널널하게 편안하게 거기에 경협주 급등 나오기 직전에 또 어떻게 됩니까? 현대건설부터 해서 그러한 수익 그냥 막연하게 수익 쫓아가지 마시고요. 교육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지식으로 쌓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 체계적으로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한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캔들이 왜 중요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300년 동안 써왔다는 거 300년. 300년 동안 써오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모순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조금씩 변형이 됐겠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검증이 많이 된 그러한 기본적인 캔들을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캔들부터 배우셔서 나중에 응용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지표 활용까지 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들 자료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양봉과 음봉이다. 양봉과 음봉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봉과 음봉의 기준에서 자,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잠시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갈게요. 화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양봉과 음봉, 그죠? 양봉과 음봉을 보시는데 시가와 종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와 종가, 시가, 저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현재 슬라이드부터 쫙 해서 자, 다시 처음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넘기면서 구두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가와 종가, 그리고 종가와 시가 꼬리 부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 왜 그러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캔들 가지고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양봉이네? 이 종목이 그냥 음봉이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종목을 맨 끝에 오픈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아까 본 건데 이렇게 하셔갖고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맨 끝에 오늘 필살기 종목 3종목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내일 당장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군들을 보시고 그 종목군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보신 거 어차피 복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캔들이 모양새가 장중에도 수도 없이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그 힘의 세기가 어느 방향으로 추후에 진행이 될지. 과거는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캔들 모양새가 음봉일 때, 그리고 돌려져서 꼬리가 달릴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내일 기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역사 다시 한번 복습해드린 거고, 요거 보여드리고, 요거 넘기면 또 화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화면에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가, 종가, 시가, 저가, 요 부분에 대한 복습 내용. 원래는 이걸 다시 한번 천천히 해드릴 거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내일 또 복습 시간 있으니까 그때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요 종목분들 실전 필살기입니다. 이 실전 필살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석별형이라는 게 뜬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석별형이 떴을 때 매도. 우리가 22강까지 배운다는 이유가 윤정두만의 필살기에는요, 그냥 매도, 이게 아니에요.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매도의 전제 조건이 뭔지, 석별형이 뜬 기준이 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된다? 기초부터 배우신다고. 근데 기초만 배우시다 보면 내일 당장 내 계좌 빨개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용으로, 복습용으로.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이렇게 해서 석별형이 뜨고 내려와서 쭉 내려온 이후에 망치형 뜨죠. 망치형 뜬 이후에 쭉 돌려진 흐름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 배우셨지만 편입 구간에 놓여진 구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 아유, 편입하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주.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망치형 뜨고 잉태형의 잉태 확인형. 그러나서의 흐름, 잉태 확인형을 넘기는 흐름, 여기서 시장 오늘 눌리면서 같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죠. 거래량하고 이런 거 다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첨삭지도 할 때 온라인상에서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어때요? 교수형 떴죠? 4대 천왕 패턴의 교수형이 떠서 차익 실현 기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망치형도 있고, 장악형도 있고, 장악 확인형도 있고, 장악 확인형 뜨고 난 이후에 눌려져 있지만 편입 구간에서 다시 변형 샛별형 뜨고 있어요. 잉태형 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첨삭지도 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처음으로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